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새 사령탑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제시 마시 감독이 캐나다 대표팀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당장 다음 달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 속에 감독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축구 대표팀 감독 후보 1순위로 거론됐던 인물이죠. 제시 마시 감독이 캐나다 대표팀을 이끌게 됐습니다. 연봉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 연봉 차이가 컸기 때문에 네네. 제시 마시 감독이 이제 캐나다를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연봉이 전부였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자, 예. 일단 우리 축구 협회가 이 대표팀 감독에 책정한 연봉은 네네. 2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27억 원 정도이거든요. 예. 이 제시 마시 감독이 전 직장이었던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받은 금액이 한 60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전 연봉이 60억 원인데 27억 원 정도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얘기로는 예, 제시 예, 마시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 대한 의지가 있었고요. 연봉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신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높은 연봉을 받게 되면 최대 연봉 액수에 따라서 40%까지 세금을 내야지 되거든요. 예. 이 세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세금 보존해달라, 세금을 대신 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후 연봉으로 27억 원 정도를 200만 달러를 보장해달라는 얘기죠. 예, 자, 이렇게 예. 되면은 축구협회가 부담하는 액수가 이제 48억 원 정도로 크게 뛰기 때문에 이마저도 부담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결국 이 캐나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뭐 그동안 기네쇼 감독도 좀 감독이 거론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느나루 감독도 거론이 됐었는데 일단 기네쇼 감독은 지금 뭐 고령이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배제했다는 이런 튀르키예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 뭐 72살이거든요. 올해 네네. 기네슈 감독이요. 이제 국내에도 뭐 FC 서울 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기네슈 감독을 뭐 좋아하는 팬들도 많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 시간이 많이 흘렀죠. 72살 감독에게 대표팀 또 이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좀 이 축구협회의 그 행보가 좀 이해가 쉽게 안 가죠. 72살 고령이라고 제외시켰을 후보를 네. 애초에 또 포함시켜가지고 검토했는지 좀 이해가 쉽게 안 가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축구협회가 애초 그 리스트에 올려놨던 감독들 중에서도 한국 대표팀 감독의 그 호의적인 반응을 처음에 나타냈던 감독 중에 대표적으로 르나르 감독 같은 경우에도 예. 또 다른 기회를 찾아갔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뭐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축구협회의 협상력에 대한 예. 의문도 많이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축구협회에게 남은 감독 후보는 누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거론되고 있는 감독은 브루노 라즈, 전에 울버햄프턴 감독이고요. 또 헤수스 카사스 이 이라크 대표팀 감독 이 2명 정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거든요. 예. 이 브루노 라즈 감독은 황희찬 선수, 그러니까 울버햄프턴 감독으로 재직 시에 황희찬 선수를 직접 영입한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예. 공격적인 플레이하고 압박을 즐기는 좀 전투적인 성향인데 뭐 이런 성향의 축구들은 팬들에게 인기는 있죠. 근데 단 하나 약점이 대표팀 경력이 없어요. 예. 선수로서도 대표팀 경력이 없고 감독으로도 대표팀 경력이 없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받고 있고요. 헤수스 카사스 이라크 대표팀 감독은 또 이 재정 때문에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그 연봉에 이 카사스 감독이 오케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현재 이라크 대표팀 감독이거든요.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 축구협회가 또 이거 위약금을 또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런가 하면 지금 축구협회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일단 천안 축구센터 공사로 300억 원 정도를 지금 대출을 받은 상황이고 또 크리스만 감독의 위약금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했던 게 아니냐 이런 또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애초에 불가능했다라고까지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지나친 자학이다. 예. 그러니까 이 외국인 감독 영입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이런 예측은 많이 나왔었죠. 예. 자, 그런데 제가 왜 지나친 자학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벤투 감독이 성공한 감독이죠. 우리 외국인 감독으로서. 예, 예. 이 벤투 감독의 연봉이 130만 유로, 그러니까 19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20억 원 내외의 감독으로 벤투 감독 정도의 능력 있는 감독을 해외에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외국인 감독을 잘 선임하는 데 중요한 거, 물론 이제 재정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보력과 협상력이라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정보력이라는 거는 이름값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경력과 경험을 잘 봐서 진짜 능력 있는 감독이다 예.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이 뭐 유럽과 또 이 북미 정도에 있는 감독들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들을 만나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 벤투 감독 영입했던 그 김판곤, 지금 말레이시아 감독이죠. 네. 김판곤 감독이 축구협회에서 이 전력 강화 위원장 할 때에 벤투 감독을 영입한 장본인이거든요. 근데 벤투 감독하고 협상할 때 그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결정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든다, 도장 찍자, 예, 뭐 예. 얼마까지 가능하다, 합의 이렇게 됐는데, 지금의 정혜성 이 강화위원장은 그 결정권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제시마시 감독과의 협상 과정도 뒤늦게 밝혀지는 게 네네. 당신의 축구 철학이 무엇이냐, 어떤 축구를 하고 싶으냐, 한국 대표팀에 관심이 있느냐, 이렇다. 그래, 다 좋다. 우리가 같이 하자. 그러면 이제 이 제시마시 감독이 물어보겠죠. 얼마, 몇 년 계약, 세금은 대신 내줄 수 있느냐. 그거는 잠시 후에 나중에 알려줄게. 나 보고하고 난 다음에 다시 결정을 받아야지 돼. 예. 이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2주일 정도 시간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제시마시 감독으로서는 어느 정도 또 예측이 가겠죠. 한국 축구협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했을 경우에 더 좋은, 꼭 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지원과 자신의 그 축구를 펼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이 캐나다라고 판단해서 예, 예. 캐나다로 갔다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사실 축구협회가 앞서서 이제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대표팀 감독을 이제 선임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미 5월 중순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당장 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차질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불가피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5월 14일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제시마시 감독을 1순위 후보로 이제 협상을 하다가 이제 완전 결렬된 겁니다. 예.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6월 6일에 싱가포르와 원정 경기 있고요. 6월 11일이 중국과 홈 경기이거든요. 예.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대표팀 감독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20일 동안 맡겨가지고 선수들 소집도 좀 할 수가 없는데, 예, 예. 이 월드컵 2차 예선 치른다는 거, 이것도 좀 불안한데, 어느 사이에 20일 동안 이 새로운 감독을 알아보고 그러니까요.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불가피하다라고 보고요. 또 임시 감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임시사령탑으로 이번 2차 예선 경기도 가고, 그 이후에 이제 천천히 선임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겠군요. 지금. 예. 뭐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이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것보다는 예, 예. 다행히도 이 월드컵 2차 예선 우리와 같은 조에 6월 6일 싱가포르, 그리고 6월 11일에 중국과의 중국과, 경기인데, 네. 싱가포르, 중국이 다행히도 우리가 뭐 이기기 힘든 상대는 전력상으로는 아니라고 그쵸, 판단하기 네. 때문에 급하게 선임해서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기보다는 꼼꼼히 잘 살펴보고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는 이번에 6월에 두 경기 역시 임시 감독 체제로 가고 축구협회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네네. 좋은 감독을 영입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 들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정몽규 회장이 아시아 축구연맹 집행위원 단독 출마했습니다. 이제 이를 두고 축구협회장 4선 도전의 준비 작업으로 지금 해석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크리스만 사태 이후에 좀 들끓었던 사퇴 여론도 있었고 책임론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행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초에 이제 AFC 아시아 축구연맹 집행위원회 출마하겠다라고 네네. 이제 선언을 했고요. 이제 다음 달에 이 선거가 있는데 정몽규 회장의 이 단독 입 후보이기 때문에 당선이 유력시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왜 이 AFC 집행위원 이 출마가 관심을 모으고 있느냐 하면은 내년 1월에 이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이 정몽규 회장 3선이고요. 내년 1월에 이제 4선 회장에 도전할지 안 할지 모두도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체육단체의 장은 2회까지 연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3선은 안 됩니다. 다만 3선 이후로는 안 되는데 다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출마하려고 하는 자가 예. 국제단체의 임원일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서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도 이번 임기인 3선에 도전할 때에 당시에 그 AFC 집행위원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서 출마를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낙선을 했습니다. 낙선해서 지금 국제단체 임원직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근데 올해 1월에 AFC 집행위원회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니 아마 4선 도전을 위한 포석을 까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많이 나왔던 게 예. 사실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프로축구에서 예. 있었던 해프닝을 좀 짚어볼 텐데요. 인천 유나이티드가 앞으로 2차례 홈 경기 응원석을 폐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물병 투척 사건 때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인천과 서울의 경기에서 인천이 1대2로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역전패 종료 직후에 서울의 그 백종범 골키퍼가 이 인천의 서포터스를 향해서 두 팔을 높이 치켜들고 주먹을 불끈지는 세리머니를 했던 거죠. 예, 그 세레머니가 일종의 그 격발이 돼가지고 인천 팬들이 이 물병을 그라운드에 엄청나게 투척을 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성용 선수에 맞아서 기성용 선수가 쓰러지기도 했고요. 인천 선수들까지 나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호소를 했는데 물병 투척이 한동안 계속 지속이 됐죠. 그렇군요. 입장 수익을 지금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이제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만큼 이 사태를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그동안에도 이 물병 투척이나 이물질을 그라운드에 던지는 행위는 가끔씩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때마다 홈 경기 관리에 책임이 있는 홈 구단에게,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인천이 되겠죠. 이 홈 경기 관리 책임이 있는 구단에게 프로축구연맹이 제재를 가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 폭력 행위의 단초를 제공한 선수에게 이번에도 백종범 선수가 되겠는데 이런 선수들에게도 징계를 줬습니다. 그런데 백종범 선수가 나중에 사과를 했고요. 사과하면서 억울한 마음도 내비쳤습니다. 경기 도중에 계속 골키퍼니까 스탠드하고 가깝죠. 그렇죠. 이 스탠드에 있는 서포터들이 가족 욕까지 경기 내내 계속했다. 심지어 우리 부모님 욕까지 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참지 못해서 세리머니를 했다 이 얘기인데 어쨌거나 선수니까 참지 못하고 이 관중들의 이 폭력 행위의 단초를 제공한 거는 잘못이다. 그러면은 물병을 투척한 관중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느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는 이 프로축구 관계자들이 대부분 다 애써 모르는 척 관중에 대한 적절한 제재는 가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경기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투척 행위자에게도 엄벌을 처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았고요. 그에 따라서 인천 구단이 자체적으로 투척 행위자들에게 자진 신고 기간을 설정하고요.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통해서 증거자를 취합해가지고 경찰에 고발하겠다. 그리고 경기장 출입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번 주 이제 프로축구 연맹의 상벌위원회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글쎄 인천 구단이 좀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단 그 홈 경기 관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징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죠. 이 프로축구 연맹 규정을 보면 그라운드 이물질이 투척됐을 경우에 이제 제재금 300만 원 이상 그리고 이 홈 경기 무관중 개최 또는 뭐 제3지역에서의 홈 경기 개최 등등의 제재 방안이 있고요. 가장 최근에 예를 보면은 지난해에 수원 삼성이 마지막 경기에서 2부 리그 탈락이 확정되면서 수원 삼성 팬들이 이물질을 투척을 했거든요. 이때 이제 삼성 구단에게 제재금 500만 원이 부과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야구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 이정우 선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이제 신시내티 레즈전에서 수비 중에 이제 펜스와 충돌해서 지금 부상자 명단에 오른 상황인 거죠? 예, 오늘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이정우 선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제 그 신시내티전에서 이정후 선수가 1회 수비 도중에 홈런성 타구를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네. 펜스 근처에서 이 공을 잡으려고 점프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점프한 상태에서 외야 펜스에 부딪혔습니다. 부딪혔군요. 강하게 부딪혔는데 쓰러졌다가 일어났고요. 고통을 호소해서 1차 진단 결과 왼쪽 어깨 탈골 진단이 나왔고 네네. 오늘 그 MRI를 찍었다고 하고요. MRI 찍은 결과와 진료 계획 등은 오늘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네. 전해졌습니다. 예. 일단 현지 의료진의 의견이 이 부상 위치가 왼쪽 어깨라는 게 다행이다. 이런 이제 현지 의료진의 의견도 나온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공을 던지는 쪽은 이제 오른쪽 어깨니까요. 예. 오른쪽 어깨를 그 부상을 피한 게 그나마 선수로서는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정우 선수 이제 우타니까 네네. 오른쪽 어깨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오른쪽 어깨 태어난 대로 잘 던지고 잘 치려고 하면은 밸런스 때문에 왼쪽 어깨도 정상적이야 그렇긴 하죠. 다행인데 네네. 뭐 그나마 그런 면으로 보면은 왼쪽 어깨이기 때문에 좀 다행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예.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것은 국내에 있을 때도 어깨를 다쳤거든요. 아. 2번 어깨를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네네. 그때 그 2번이 전부 다 왼쪽 어깨였습니다. 그래서 이 MRI 찍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료 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혹시라도 국내에서 당했던 이 2번의 왼쪽 어깨 이게 좀 악 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좀 바라야 되겠죠. 네. 아마 많은 팬들이 그렇게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시즌 아웃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는데 결장이 길어질 가능성도 그럼 있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섣불리 좀 예측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죠. 시즌 아웃 얘기도 나오는데 예. 일단은 오늘 오전에 그 MRI 찍었고요. 그 의료진의 정확한 소견을 받아봐야지 뭐 시즌 아웃인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기간의 결정이 불가피한지 우리가 알아볼 수는 있겠고요. 예. 한 가지만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는데 이것의 의미는 10일 후에 복귀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진료 후에 더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가 재활입니다. 예. 이 재활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즌 아웃까지는 뭐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칫하면 장기간 결장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까지 좀 볼 수는 있겠죠. 예. 아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정우 선수의 쾌유를 바라실 것 같습니다. 자,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